어떤 만남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오다가, 그냥 앉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데 그게 평생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기차표를 2장 샀습니다. 습관처럼 27년 동안 어딜 가든 항상 2장이었습니다. 남편 것, 내 것, 아이들이 어릴 때는 4장, 시어머니 모시고 갈 때는 5장. 혼자 어딘가를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내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차표를 2장 끊었다가 1장을 취소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못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거래처에서 갑작스럽게 미팅이 생겼다고. 부산에 계시는 엄마의 생신이라 몇 달 전부터 잡아둔 날짜였는데, 그러면 나 혼자 가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남편도 놀랐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갈 수 있냐고요? 기차 타고 부산 가는 거잖아요. 못 갈 게 없지요. 근데 남편의 질문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혼자서 괜찮겠냐는, 심심하지 않겠냐는 뜻이었겠지요. 가도 돼요. 표 1장은 취소를 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기차가 부산까지 4시간이거든요. 그 4시간을 혼자 앉아 있을 생각을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55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서울역이 복잡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면서 플랫폼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출장 가는 직장인들, 다들 목적지가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부산, 엄마의 생신. 근데 이상하게 목적지보다 가는 길이 더 기대됐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도착해서 뭘 할지, 엄마한테 뭘 줄지, 올 때 뭘 사올지를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냥 창밖이 보고 싶었습니다. 좌석을 찾았습니다. 12호차 C열. 창가, 자리. 앉았더니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옆에 4시간 앉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사놓고 1달째 못 읽은 에세이집.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수원역을 지날 때였습니다. 기차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책을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창밖을 보고 싶었는데 혼자 멍하니 창밖 보는 게 어색해서 그 사람이 가방을 선반에 올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리에 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힐끗 봤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몰랐습니다. 50 후반에서 60 초반 사이? 회색 자켓을 입었고 여행 가방이 아닌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출장인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가을 들판이었습니다. 벼가 다 누렇게 익어 있었습니다. 그 색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어색함을 무릅쓰고 천안하산역을 지날 때 그 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한숨이었는데 들렸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남의 한숨에 신경 쓰면 안 되지요. 누구나 한숨 쉴 이유 하나씩은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그 한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오래 참은 사람의 한숨 같았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 같은
그 사람이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잠깐 그 사람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한 손이었습니다. 마디가 굵고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뭔가를 오래 쥐어온 손. 망치를 쥐었는지 펜을 쥐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부드럽게 살아온 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대전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불쑥, 저기 혹시 이어폰 있으세요? 저는 놀라서 봤습니다. 그 사람이 작은 무선 이어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케이스를 놓고 왔는데 충전이 10%밖에 안 남아서 혹시 이어폰 있으시면 제가 좀 쓸 수 없을까 해서요. 유선 이어폰이요. 아, 저 이어폰 없어요. 아, 죄송해요. 실례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는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차가 달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부산 가세요? 네. 출장이요. 아, 저는 엄마 생신이라서요. 아, 그러세요. 네. 또 침묵. 부산에서 일하세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아니요. 서울이요. 오늘만 내려가는 거예요. 오전에 미팅하고 저녁에 올라와야 해요. 바쁘시겠다. 그렇지요, 뭐. 그 사람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오셨어요? 어머니 생신이면 남편분도 같이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아, 죄송해요. 쓸데없는 걸 여쭤봤네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혼자 오는 게 좋았어요. 처음이거든요. 혼자 기차 타는 게. 그 사람이 그 말에 저를 봤습니다. 처음이요? 기차가요? 기차가 아니라 혼자 가는 거요. 어딜 가든 항상 누군가랑 같이 다녀서 그 사람이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좋으면서 이상한 기분이지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맞아요. 좋으면서 이상해요. 그 사람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항상 혼자 다니는데 오늘 이상하게 혼자가 좀 무거운 날이에요. 이름을 물은 건 제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이미숙이에요. 아, 저는 이홍철이요. 어머, 성도 같네요. 그러게요. 그렇게 서로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이홍철, 58세, 중소기업 대표, 금속 부품을 만드는 회사, 직원 45명, 창업한 지 22년 됐습니다. 그 사람이 부산에 내려가는 이유는 오래된 거래처,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래된 거래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쪽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요. 제가 좀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라. 아, 15년 된 거래처예요. 그 사장님이 저 초창기 때부터 믿어줬거든요. 이름도 없는 작은 업체였는데 그때 밀어줬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도와주셔야지요. 그 사람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근데 제가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그게 미안하지요. 더 크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해주고 싶은 게 더 많은 마음. 그 마음이 이 사람을 오늘 기차에 태운 것이겠지요. 가족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홍철 씨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딸 하나 있어요. 몇 살이에요? 28요. 결혼했어요.
작년에. 어머, 좋으시겠다. 네, 좋지요. 말이 짧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가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에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홍철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내가 없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딸이 중학생 때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어요. 3년 투병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홍철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딸이랑 단둘이 살았어요. 회사 일하면서, 딸 학교 보내면서 힘드셨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싶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였어요. 다음 주를, 내년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오늘을 버텨야만 했거든요. 그 말에 제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오늘을 버티면 된다. 그게 얼마나 큰 말인지. 딸은 아빠를 안 탓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뢰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이었는데 그냥 나왔습니다. 홍철 씨가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탓하지요. 지금도, 아직도요? 결혼식 때요. 아빠가 엄마처럼 차려입었다고. 저는 그 말에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딸이 드레스 입고 있는데 제가 턱시도 입고 서 있으니까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진짜 멋있다고. 그런데 그 뒤에 엄마가 봤으면 어땠을까라고도 하더라고요. 홍철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딸 드레스 어떻다고 했을까? 사위 마음에 든다고 했을까?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좀 울었어요. 오래. 그럴 수 있지요. 남자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오래 했어요. 딸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늘 단단해 보여야 한다고. 그게 제 책임이라고. 그게 더 힘든 일이잖아요. 힘들어도 못 힘든 척 하는 거. 홍철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맞아요.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이 어두워졌습니다. 터널이 길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홍철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오랜만에 해봐요. 터널이 끝났습니다. 다시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이야기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속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아닌데, 기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고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고, 가족한테 잘했고,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철 씨가 들었습니다. 대화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주말엔 같이 다니고, 그런데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어땠어? 뭐가 힘들었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저도 안 물어보고, 그 사람도 안 물어봐요. 언제부터요?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아이들 다 크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바쁜 게 없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아요. 홍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쁠 때는 몰랐던 게 보이는 거지요. 맞아요. 바쁠 때는 그냥 같이 달리느라 몰랐는데 멈추고 보니까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긴 했는데 손은 잡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홍철 씨가 그 말에 저를 봤습니다. 그 말이 정확하네요. 이상하게 들리나요? 아니요.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그 말이 뭔가 슬펐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가 없는데 아내가 있는 저보다 더 그 감각을 잘 안다는 것이. 실은요, 홍철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부산 출장이 한 가지만은 아니에요. 저는 들었습니다. 거래처 미팅도 있고 또 하나가 아내 납골당이 부산에 있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매년 기일에 내려오는데 오늘이 기일이에요. 결혼 기념일이기도 해요. 같은 날이에요. 아내가 세상 떠난 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세상을 떠난 것인지, 기일이 결혼 기념일과 같은 날인 것인지, 어느 쪽이든 그 하루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무거운 날인지. 그래서 오늘 혼자가 좀 무겁다고 하셨군요. 홍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근데 딸도 이제 시댁이 있고 애도 곧 생길 것 같고 혼자 오면 된다고 했어요. 혼자 오기 싫으셨던 건 아니에요? 홍철 씨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혼자여서 힘든 게 아니에요. 혼자가 익숙해요. 근데 그 익숙함이 좀 서글플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익숙한 것이 서글플 때. 그게 이 사람이 오늘 기차에서 혼자 한숨을 쉰 이유였겠지요. 대구를 지날 즈음 우리는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산 김밥이었습니다. 저는 참치 김밥, 홍철 씨는 불고기 김밥. 드실래요? 한 줄 드릴게요. 제가 먼저 권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있어요. 홍철 씨가 자기 도시락을 꺼내면서 웃었습니다. 어머, 어디서 사셨어요? 역 편의점에서요. 저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각자 도시락을 사들고 온 것이. 김밥을 먹으면서 이야기가 편해졌습니다. 먹는다는 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나 봐요. 그게 뭔가를 나눈다는 것과 비슷해서인지. 맛있네요. 그러게요. 기차에서 먹는 김밥은 왜 더 맛있죠? 달리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홍철 씨가 말했습니다. 서 있을 때는 배가 덜 고픈데 걸어가면 더 고프잖아요. 기차도 그런 것 같아요. 달리고 있으니까 뭔가가 더 실감 나는 거.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달리고 있으니까 더 실감 나는 것. 사람이 움직이고 있을 때 감각이 더 깨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한 말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건지. 미숙 씨. 네. 남편한테 말해 보신 적 있어요? 손을 안 잡고 달리는 것 같다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못했어요. 왜요? 말하면 뭔가 깨질 것 같아서요. 지금은 그래도 평화롭거든요. 싸우지 않고 큰 문제 없고. 근데 그 이야기를 꺼내면 싸울 것 같고 싸우면 뭔가 돌아올 수 없는 대로 갈 것 같고. 홍철 씨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화롭게 두려고요. 그게 평화예요? 그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날카롭지만 아프지 않게.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평화인 것도 같고, 그냥 포기인 것도 같고. 홍철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요, 말을 많이 했어요. 하고 싶은 말, 싫은 것, 좋은 것.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 그때는, 지금은요? 그게 그리워요. 제일 그리운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의 잔소리.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잔소리가 그리우세요? 잔소리가 사랑이에요. 잔소리는 신경 쓴다는 거잖아요.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잔소리를 안 해줘요.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가끔 잔소리를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게 사랑이었군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홍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 실례가 되면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남편분이 표현을 잘 못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요. 다정한 말 잘 안 해요. 말수가 원래 적어요. 그런데도 오래 같이 사신 거잖아요. 네. 그게 뭔가 있는 거예요. 저는 홍철 씨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 오래 곁에 있는 거잖아요. 떠나지 않고. 그게 그 사람한테는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뭔가가 탁 하고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로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한테 사랑의 말을 잘 못했어요. 대신 일찍 퇴근하려고 했고, 아내가 좋아하는 거 기억하려고 했고, 아내가 아프면 달려가려고 했어요. 그게 사랑이죠. 근데 아내한테는 그게 전달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아내는 말로 듣고 싶었을 테니까. 홍철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부부가 평생 풀어야 하는 숙제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말하는 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말을 안 해서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말 대신 다른 것으로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읽지 못했을 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부산이 가까워졌습니다. 밀양을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강이 보였습니다. 낙동강이었습니다. 넓고 잔잔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강을 봤습니다. 홍철 씨가 말했습니다. 저 강 볼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뭔데요? 아내가 한 말이에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남강 근처 진주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강가를 걸으면서 아내가 그랬어요. 강이 넓은 건 많은 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오래 흘러서인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오래 흘러서 넓어졌다는 그 말. 그 말이 지금도 자꾸 생각나요. 우리도 오래 흘러야 넓어지는 건데,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홍철 씨가 봤습니다. 왜요?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제 일도 아닌데. 홍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일이기도 하고 미숙 씨 일이기도 해서 그럴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오늘 집에 가면 남편한테 말해야겠어요. 뭐요? 외롭다고. 같이 있어도 외로웠다고. 근데 그게 남편 탓이 아니라 우리 둘 다 말을 안 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홍철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하실 거예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 꺼내는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먼저 꺼내는 게. 부산역이 가까워졌습니다. 기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철 씨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미숙 씨. 네. 오늘 고마워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뭐요? 들어줘서요. 이런 이야기 오랜만에 했어요. 기일날 혼자 내려오는 게 솔직히 오늘은 좀 무거웠는데 저도 고마워요. 저한테요? 네. 오늘 홍철 씨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나 깨달았어요. 바보라니요. 있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산 거잖아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홍철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기차가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미숙 씨. 네. 남편분한테 꼭 말하세요. 외롭다고, 그리고 고맙다고도.
터널이 끝났습니다. 부산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기차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홍철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미숙 씨. 네. 홍철 씨도요. 아내분께 잘 다녀오셨다고 인사드리세요. 홍철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이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네. 그게 다였습니다. 홍철 씨가 먼저 내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내렸습니다. 플랫폼에서 홍철 씨를 찾았습니다. 이미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부산역 플랫폼으로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시간의 기차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 4시간이 뭔가를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에서 생일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미수가 오늘 혼자 왔구나. 힘들지 않았어? 아니, 안 힘들었어. 오히려 좋았어. 좋았어? 응. 사람도 만나고. 엄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기차에서? 응. 어떤 사람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오래 사신 분. 엄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홍철 씨가 했던 말들을 생각했습니다. 잔소리가 사랑이에요. 말 꺼내는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고맙다고도 하세요. 저녁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좌석은 이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밤이 됐으니까요. 창에 제 얼굴이 반사됐습니다. 처음으로 오래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좀 보였습니다. 눈가에, 입가에, 55의 얼굴. 근데 이상하게 그 얼굴이 싫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얼굴이 27년을 살아왔구나. 많이도 참았고, 많이도 웃었고, 많이도 버텼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기차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아서. 기차가 달리는 중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야 했습니다. 뭘 쓸지 몰라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항상 실용적인 문자만 보냈거든요. 지금 기차 탔어요. 몇 시쯤 도착해요. 뭐 먹었어요. 그런 것들. 오래 생각하다가 썼습니다. 오늘 기차에서 좋은 사람 만났어요. 덕분에 많이 생각했어요. 집에 가면 할 말 있어요. 좋은 얘기예요.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잠깐 있다가 답장이 왔습니다. 응, 기다릴게. 잘 와. 딱 3글자. 잘 와. 저는 그 3글자를 오래 봤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 그런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는데 음소거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왔어? 응. 남편이 가방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울 것 같았습니다. 왜 울 것 같냐고요. 가방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인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된 습관인지가 오늘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들어올 때마다 가방을 받아준 사람. 한 번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는데, 주방에서 남편이 물을 따라줬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앉았습니다. 할 말이 뭐야?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기차에서 만난 분이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부인이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잔소리가 그립다고.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잔소리를 안 해준다고.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당신한테 외롭다고 한 번도 말 안 했지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응, 외로웠어요. 같이 있어도 남편이 오래 저를 봤습니다. 알았어. 미안해요. 응, 당신도 외로웠을 것 같아서 나도 표현을 못했으니까. 남편이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나도 말 못했지. 그게 다였습니다. 길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근데 2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 위에 놓았습니다. 그 손이 오래된 손이었습니다. 나이 든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에 달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3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남편이 가끔 먼저 물어봅니다. 오늘 어땠어? 2마디짜리 질문이지만 그게 생겼습니다. 둘째, 저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것, 기쁜 것, 아무 말이나. 남편이 잘 들어주진 않아도 말하는 것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셋째, 우리가 주말에 산책을 갑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동네 한 바퀴. 근데 걸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은 말없이 걷기도 하는데 그 침묵이 예전이랑 달라요. 외로운 침묵이 아니라 함께 있는 침묵이에요. 홍철 씨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름으로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연락처도 모릅니다.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에서 만난 인연은 기차에서 끝나야 깨끗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생각합니다. 납골당해서 아내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딸은 건강하게 잘 있을까요? 회사는 잘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도 지금쯤 오래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 온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4시간 동안 알았으니까요. 홍철 씨, 이 글이 당신한테 닿을 리 없지만 그날 기차에서 당신이 해준 말들이 제 남은 결혼 생활을 바꿨어요. 잔소리가 사랑이에요. 말 꺼내는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그리고 강이 넓은 건 많은 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오래 흘러서인 것 같다. 저와 남편도 오래 흘러서 넓어지려고 합니다. 당신이 아내와 함께 흐르지 못한 시간이 저한테 와서 흐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당신도 잘 흐르고 있기를.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외롭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 말들이 처음이어도 괜찮습니다.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용감한 거니까요.